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회원분들도 그렇고 또 구독자분들로부터 이제 많은 격려를 받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현재 삼성전자가 없거나 혹은 비중이 작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삼성전자 새로운 바닥론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방향성은 이제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고, 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강세장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바닥론.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제 보는 시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 주 기준으로 62,800원이 역사 최고점인데, 최고점 아래에서는 이제 62,800원이 나름대로 이제 강력한 저항성이었지만, 돌파 이후에는 그 62,800원이 새로운 어떤 그 바닥이자 혹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지금 이제 현재가는 62,800원 대비해서 아직까지 한 10%도 못 오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이제 최적의 어떤 그 상승 환경을 갖고 있죠.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오르려면,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잘 맞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 안 나와서 됩니다. 지금 이제 거시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역시 그 파운드리 성장성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제재를 이제 가하면서 오히려 그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그 반사 이익이 특히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반사 이익 부분이 이제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아울러서 좀 이제 미시적으로 본다면 D램 바닥론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외환 시장이죠. 환율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계속해서 원화가 이제 그 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근거이자 또 명분이라고 봐야 되겠고, 유가도 지금 이제 배럴당 40달러를 회복하면서 유가가 이렇게 회복을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쪽의 어떤 그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외국인이 우리 증시, 그것도 이제 그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삼성전자하고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지금 역사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단계죠. 그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주 중에서는 우리가 그 지난주서부터 제가 이제 PSK라는 이제 코미코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그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PSK도 그렇고 코미코도 그렇고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오늘 그 저점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갖고 가면서도 또 안정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저희가 그 종목별로 이제 비중을 설정해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9월 달하고 이제 10월 달에 그 조정을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자 비중을 50%까지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하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중이. 특히 저희가 비중 30%급 이상 종목은 거의 틀리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경우도 많은데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시장의 주도주는 잘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22일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75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삼성, 세계 1위 TSMC 추격 박차. 일단 그 계속해서 파운드리 쪽의 어떤 모멘텀들,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 자꾸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박지영 부사장은 최근 세이프 포럼에서 2022년까지 3나노 첨단 공정 반도체를 대규모 양산하겠다 공식화했다.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슈가 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사실 그 매수세를 자꾸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나노 제품과 이제 그 3나노 제품은 칩 면적을 35% 이상 줄일 수도 있고 소비율을 50% 감소시키면서 성능은 30% 향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이후서부터는 3나노 중심으로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재편돼야 된다고 봐야겠고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3나노가 가능한 게 TSMC도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죠. 삼성전자, TSMC 외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SMIC, UMC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7나노도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매출이 작년 600억 달러 규모에서 올해는 이제 13.5% 증가해서 682억 달러, 75조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 방송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와 TSMC 기타로 나눴을 때 40대 40대 20 이런 구도로 시장이 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D램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이제 한 뭐 50% 가까이 50%, 하이닉스가 한 30%, 기타가 한 20%인데요. 지금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왜 40대 40이냐면 삼성전자 이제 자체 물량 있습니다. 자체 물량, 캡티브 물량이라고 하는데 자체 물량도 대단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체 물량을 감안하면 40대 40대 20대 20 이 정도 구도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제 재밌는 기사였죠. 시진핑의 반도체 굵기, 미국의 기술 규제 2년 만에 하나 둘씩 꼬꾸라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요번에 이제 그 칭화 유니그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그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대적 투자로 이제 그 뭐 초격차를 유지한다고 보고요. 미국의 어떤 그 첨단 기술 혹은 첨단 인재 접근을 차단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 지원 기업들은 결국 문 닫는데, 사실 그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데, 정부도 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2차 전지 쪽도 경쟁력이 떨어진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좀 뭐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그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전쟁은 첨단 기술 경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니 2년 만에 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결과로 뭐 해석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칭화유니 그룹은 우리 그 칭화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를 놨죠. 그리고 칭화유니 그룹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실상 국영기업이죠. 지금 칭화유니는 이제 칭화대학교 소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16일 13억 위안, 우리 돈으로 2,200억 규모의 회사채 상환을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래서 기술력이 이제 안 되는 업체는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데, 정부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소멸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또 그 기사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파웨이, 결국 미국 제재에 못 버텨서 중저가 아너라는 것은 이제 그 휴대폰 브랜드입니다. 아너 스마트폰을 이제 매각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 출하량 기준으로 이제 독보적인 글로벌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차단을 포함한 미국의 초강력 제재에 직면한 중국 파웨이가 결국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 아너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로써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가운데 파웨이, 샤오미, 애플, 오포, 비보 등이 유의자를 놓고 다투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죠. 지금 그 D램 그리고 이제 낸드에서는 삼성전자 독보적 글로벌 1위고, 스마트폰도 뭐 독보적 1위입니다. 1위하고 2위하고 합친 거하고 거의 이제 맞먹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제 그 영업이익률은 뭐 애플이 굉장히 뛰어나죠. 애플은 뭐 철저하게 중저가 폰보다는 이제 고가 폰인데, 그만큼 사실 그 지금 이제 애플의 점유율이 11.9%인데 애플이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뭐냐면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애플은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저가 폰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 환경이 특히 이제 그 아시아 쪽이죠. 중국을 비롯해서 뭐 인도라든가 뭐 동남아 지역 이쪽은 어때요? 지금 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왕성하게 소비하고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중저가 폰 시장도 굉장히 큰 거죠. 삼성이 그걸 또 이제 놓칠 일이 없죠. 지금 이제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그 점유율이 21.9%로 이제 독보적 1위고, 파웨이의 점유율이 뭐 17%, 18% 부분까지 갔다가 14%로 지금 떨어지고, 샤오미는 좀 차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하튼간에 대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파운드리 성장성까지 이제 감안한다면 주가는 사실 의미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11월 23일자 IBK 증권 이제 보고서입니다. 뭐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장 좋아하는 보고서들 하나는, 보고서가 나오면 저는 뭐 당연히 다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하죠. 그런데 제일 제가 좋은 보고서로 하는 것은 뭐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의 성장성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지배하는 가치는 성장성이에요. 가치보다는 성장성이죠. 근데 최근 특히 이제 그 미국의 기술주들이죠.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9월 초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고점이 삼성전자의 바닥이자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장은 이제 그 성장성만으로 지배했던 시장에서 지금 9월서부터는
가치를 포함한 가치 성장주가 지금 시장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성장성의 핵심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죠. 비메모리도 이제 뭐 팹리스도 있지만 파운드리가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그 보고서 보면은 팹리스하고 이제 파운드리 모두 이제 호황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팹리스 같은 경우는 전방 스마트폰 시장 회복 전망, 그리고 파웨이 제재 반사익으로 AP 그리고 CIS는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뭐 전력용 반도체로죠. PMIC도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고요. 이 파운드리 보면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제 퀄컴이 이어서 캡티브 물량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그룹 내 자체 물량입니다. 자체 물량,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자체 물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누군가는 사실 이거를 좀 디스카운트인으로 보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것도. 하여튼 그 파운드리 업계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됐는데 이거는 좀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SMIC, UMC 이런 데는 사실 좀 비교가 이제 불가한 그런 상태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부분이 지금 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내년 1분기서부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4분기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10조 좀 초반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뭐 4분기 내에서 새로운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랠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앞서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에요. 최고점이었죠. 최고로 많았죠. 그리고 맨 오른쪽 보면 2023년, 지금 지금 전망치지만, 예를 들어서 2023년 전망치가 57조예요. 58조 8천에서 57조 1천억인데, 주가는 훨씬 높죠. 그 가격대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게 주가의 어떤 큰 산은 결국은 이제 그 실적이죠, 실적. 그런데 그 2018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실적이 더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상당 부분 높은 가격대를 이제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장성이 가능한 성장성. 지금 시장을 지배한 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이런 성장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장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 27조인데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고점 부근까지 왔던 거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은 거고, 2020년도 올해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37조 정도 전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가 이제 45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도 2021년도 45조 정도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 기준으로 상반기면 이제 6월 말이 되겠죠. 6월에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찍을, 뭐 최소한 10만 원 부근까지는 저는 이제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펀더멘탈에 수렴이 되죠. 결과적으로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뭐 최소 짧게는 5년에서 10년을 놓고 본다면 펀더멘탈에 수렴하는데,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들은요, 이슈에 의해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힘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미래가치 이제 선반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사실 지난주에 가급적이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방송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런 문의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댓글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더 사야 되느냐,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문의들이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거기에 따른 방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800원이 그 아래에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었어. 제가 사실 5월, 6월서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얘기를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다른 종목 대비, 올라간 종목 대비해서는 상승세가 굉장히 이제 둔화가 됐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마치 개별주처럼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면 하락 종목 수가 더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계속 현실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여하튼 각설하고, 일단 62,800원이 예전에는 저항선인데 돌파해버리면 62,800원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장을 할까요? 콘크리트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수평선을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맨 좌상단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 여기가 이제 역사 최고점, 장중 최고점이 62,800원이 되겠죠. 갭 돌파를 하면서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이 하락 3일째는
매수의 활용점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갭을 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깰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지금 오늘로 다시 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가속도의 법칙이 저는 개입이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제가 가속도의 법칙을 얘기 안 했어요. 가수요가 이제 개입이 안 된다고 보는데, 오늘부로 이제 본격적인 가수요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 거죠. 가수요라는 것은 이제 버블입니다. 주식은 버블과 역버블이죠. 버블이라는 게 이제 거품을 얘기하는 거죠. 거품. 버블과 역버블인데, 오늘부로 이제는 버블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이제 밑에 저점 추세선을 걷는데, 저점의 길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체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삼성전자 주가만 놓고 본다면 강세장이에요. 굉장히 초강세장이죠. 그러나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 이제 코로나 악재도 그렇고 뭐 경기 침체도 그렇고 대내외적인 악재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강세장이다. 강세장에서는 강세장처럼 매매를 해야 돼요. 강세장에서 기본적으로 고점 매수입니다. 고점 매수.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이죠. 지금 이제 월봉상 보면 하이닉스도 역사의 고점 돌파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우선주도 10만원 넘게 간다고 보니까요. 삼성전자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만원을 넘어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여튼 우리 옛날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였나요?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죠. 용감한 자만이. 여성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 얘기인데 여하튼 간에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용감성, 과감성, 단호함,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좀 오래 하고 어설프게 좀 잘하는 분들이 잘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저점 매수하려고.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제 삼성전기 우선주가 되게 되는데요. 보통주 대비해서 우선주가 차트 완성도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도 대체주 차원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설프게 개별주 하는 것보다 우선주는 발행 주식 수가 이제 29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미코, PSK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이제 눌림목이 들어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냥 좀 물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점, 장중 저점 기준으로 이렇게 사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회원 가입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맨 아래 전화번호가 이제 제 전화번호니까 입금이 되시면 제가 그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시장 환경 속에서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일지, 저희가 이제 초기 가입하면 이제 문자를 좀 많이 드려요. 근데 그게 사실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